여러분, 사신유건은 모든 한계를 넘어서 결국 이헌왕의 자존심이자 목숨 같은 연지영을 공물로 요구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조선과 명나라 사이에 전쟁이 촉발되었죠. 그런데 왜 유건은 결국 데비전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 이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났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는 구화와 열화의 큰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하세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과연 조선과 명나라의 요리 대결 2라운드의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아쉽게도 2라운드는 무승부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즉, 이제 조선은 반드시 3라운드에서 승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3라운드마저 무승부로 끝나면 자동으로 이 요리 대결의 승자는 명나라, 즉 사신유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조선팀 앞에는 두 가지 도전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첫째, 3라운드를 무승부 없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점. 둘째, 문제는 3라운드의 주제가 바로 탕, 즉 인삼이 들어간 국물 요리라는 것입니다. 탕 요리는 명나라가 가장 자신 있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선은 3라운드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그 이유는 탕이 명나라가 가장 잘하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탕 바이롱이 지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저는 늘 사신 유건이 지길 바랐지만 탕 바이롱만큼은 왠지 모르게 정이 갑니다. 왜냐하면 오늘 연지영은 생애 처음으로 자신과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셰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명나라의 셰프들을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탕 바이롱은 더욱 그렇습니다. 탕 바이롱은 연지영처럼 뛰어난 실력을 가진 요리사입니다. 하지만 그를 다른 명나라 셰프들과 차별화시키는 점은 바로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겨루려는 그의 솔직함입니다. 탕 바이롱은 늘 동료 셰프들의 실력을 인정하고 칭찬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는 훌륭한 셰프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번 탕 바이롱이 연지영의 혁신적인 요리에 감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 탕 바이롱이 다른 명나라 셰프들처럼 연지영의 재능을 질투하려 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연지영을 더 존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탕 바이롱을 더 존경하게 된 순간은 바로 그가 연지영을 제산대군의 자객에게서 구하려 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1라운드에서 자신의 팀원이 저지른 실수를 인정했을 때이기도 합니다. 아마 탕 바이롱이 조선 사람들에게 특별한 애정을 가지게 된 이유는 그의 요리 인생의 시작이 바로 조선의 한 스님에게서 받은 영감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가장 낮은 순간에 탕 바이롱을 보듬어 준 곳이 바로 조선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탕 바이롱은 조선 사람들에게 각별한 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탕 바이롱이 지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9화에서 장면은 연지영과 이헌왕이 함께 보내는 따뜻한 시간으로 전환됩니다. 연지영은 저녁 식사를 준비해 이헌에게 가져다 주고 이헌은 연지영에게 곁에 앉으라 청합니다. 자객의 습격에서 간신히 목숨을 구한 후 손에 상처를 입은 연지영을 바라보며 이헌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이요. 내가 그대를 이 경연에 끌어들이지 않았다면 그대의 목숨이 위태로워지지 않았을 것이요. 이어 이헌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합니다. 나라의 앞날을 요리 시합에 걸었던 것은 분명 내 잘못이었소. 이헌의 슬프고도 무너진 얼굴을 본 연지영은 차마 그대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연지영은 부드럽게 대답합니다. 아니옵니다, 전하. 전하께서 내리신 결정은 나라를 위한 선택이었사옵니다. 그리고 살짝 미소 지으며 덧붙입니다. 게다가 저를 지켜주실 분이 전하 아니시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이헌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던 슬픔이 눈 녹듯 사라집니다. 잠시 동안 두 사람의 시선은 서로에게만 머물렀습니다. 이헌과 연지영의 눈빛에서 서로에 대한 마음이 이미 깊어졌음을 쉽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너무 가까워 입맞춤이 오가려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연지영은 스스로 마음을 다잡으며 수줍은 듯 고개를 돌려 부엌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이헌과 연지영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몰래 지켜보는 또 한 사람이 있었으니 다름 아닌 강목주였습니다.
연지영과 이헌왕이 가까워지는 모습을 지켜본 강목주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치솟습니다. 마침 그때 연지영이 다른 요리사들과 함께 다음 라운드를 위한 재료를 보관하려 다가오자 강목주는 그녀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강목주는 연지영을 모욕하며 비웃기 시작합니다. 모욕을 더는 참지 못한 연지영이 반박하려 입을 여는 순간 강목주는 그 뺨을 거세게 내리칩니다. 강력한 따귀에 연지영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고 맙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강목주의 불운 혹은 연지영의 행운이었습니다.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이헌이 그 치졸한 행동을 목격한 것입니다. 이헌은 서둘러 달려와 바닥에 쓰러진 연지영을 부축해 일으킵니다. 그리고 연지영을 다독인 뒤 이헌은 불같이 화가 난 얼굴로 강목주를 향해 돌아섭니다. 모든 요리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헌은 강목주를 크게 꾸짖으며 공개적으로 그녀를 굴욕에 빠뜨립니다. 이헌의 공개적인 질책에 강목주는 얼굴이 달아오르며 수치심에 몸서리칩니다. 분노와 치욕을 견디지 못한 강목주는 눈물을 흘리며 자기 처소로 달려갑니다. 강목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하여 그 자리에서라도 지영을 죽이고 싶을 만큼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연지영을 이헌의 곁에서 떼어내려는 강목주의 유일한 무기마저 더는 그녀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바로 맹셰프였습니다. 친구들, 제 마음속에서 맹셰프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강목주의 협박과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맹셰프는 조선을 위해 옳은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지난 회차에서 보셨듯이 강목주는 맹셰프에게 이렇게 협박했습니다. 오늘 내 뜻을 따르지 않으면 당신 어머니께 좋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맹셰프는 지혜로운 꾀를 내어 강목주를 피해가며 끝내 조선을 지지했습니다. 친구들, 아직도 저는 강목주의 속내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강목주는 예산군을 도와 이헌 대왕을 궁지에 몰아내고 왕좌에서 끌어내리려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연지영이 이헌 대왕 곁에 있는 모습을 보면 질투에 사로잡히지요. 지난 회차들에서 보셨듯이 강목주는 연지영을 영원히 이헌의 곁에서 제거하려 합니다. 그녀의 행보는 분명 이헌 대왕을 향한 사랑의 표현임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어찌하여 강목주는 예산군의 사악한 꾀를 돕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사실 예산군이 강목주를 사형에서 구해주었으니 그녀가 예산군에게 충성을 다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녀가 예산군에게 충성을 다한다면 어찌하여 이헌 대왕을 향한 사랑에 빠진 것일까요? 앞으로의 전개에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강목주는 마음을 바꾸어 예산군을 배신하고 이헌 대왕의 편에 설까요? 제 생각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강목주는 어떻게든 연지영을 영원히 이헌 대왕의 곁에서 제거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제 강목주는 맹셰프가 더 이상 자신에게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맹셰프는 이미 조선 편에 서버렸으니까요. 장면은 곧 예산군으로 전환됩니다. 네, 친구들, 지난 회차들에서 보셨듯이 예산군의 야망은 바로 왕좌였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오래전부터 이헌 대왕을 끌어내릴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그리고 사신 6원이 조선에 도착하면서 마침내 그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조선과 명의 이 요리 대결이야말로 예산군이 수년 동안 기다려온 절호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예산군은 사신 6원에게 뇌물을 주어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의 계획은 단순합니다. 사신 6원이 이 대결에서 조선을 무너뜨리도록 돕는 것, 조선이 패배하면 신하들과 대신들은 분노하여 이헌 대왕의 결정을 비난하고 왕좌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는 사신 6원이 맡게 되겠지요. 명황제에게 이헌 대왕을 폐위시켜 달라고 직접 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요리 대결 2라운드가 이미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군의 계략은 단 하나도 제대로 먹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산군은 더 이상 새로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깊은 생각에 잠긴 채 홀로 방 안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장면은 제산의 침전으로 옮겨집니다. 강목주가 들어와 정중히 인사하자 제산이 눈을 들어 그녀를 본다. 강목주 조용히. 전하, 대책이 필요합니다.
명나라 셰프들만 믿고 갈 수는 없습니다. 강목주 덧붙이며 명예 셰프들이 능력은 있지만 연지영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사옵니다. 재산 호기심 섞인 목소리. 무슨 말을 하려 하는가? 분명히 말해 보아라. 강목주 침착하게. 혹시 모를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다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말씀이옵니다. 재산 재촉하며 계속 말해 보아라. 강목주 낮은 목소리로 음모를 드러내며 가령 만약 조선 혹은 연지영이 이 경연에서 이기게 된다 하더라도 전하의 계획을 성공으로 이끌 다른 방법이 있사옵니다. 재산 놀라며 그게 무슨 방도란 말이냐? 강목주 눈빛을 흐리며 해마다 사신은 돌아가며 조선의 여인들을 곡물로 거두어 갑니다. 전하 우군 사신과 거래하여 연지영을 곡물로 요구하게 하는 것이 어떠할는지요? 재산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리 되면 무엇이 달라지겠느냐? 강목주 차갑게 미소 지으며 만약 사신 우군이 연지영을 곡물로 요구한다면 이헌 전하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폭발할 것이옵니다. 강목주 계속 그리 되면 이헌은 우군 사신과 전쟁을 시작할 것이고 이는 곧 대명 황제와의 전쟁을 뜻합니다. 강목주 음울한 목소리로 전하 그렇게만 된다면 조정과 대신들은 공영에 빠지고 이헌은 즉시 자리에서 끌려 내려올 것이옵니다. 재산 눈이 반짝이며 훌륭하다. 과연 기막힌 계책이로다. 재산이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린다. 다음 장면, 재산과 사신 우군이 마주 앉아 은밀히 대화를 나눈다. 잠시 뒤 두 사람 모두 음험한 웃음을 터뜨리며 웃어댄다. 장면은 다음 날, 마지막 날이자 결승전으로 넘어갑니다. 드디어 쌈 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라운드의 주제는 인삼이 들어간 탕 요리였습니다. 명나라 팀은 본래 탕 요리를 특기로 삼고 있었기에 확실히 유리한 입장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명나라 요리사들이 분주히 탕을 끓이고 있었고 반면 조선의 요리사들, 곧 연지영의 팀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를 본 조정의 신하들과 대신들은 모두 놀라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지난 회차에서 보셨듯 연지영은 이미 쌈 라운드를 준비하며 장충성에게 직접 부탁해 탕을 위한 압력솥을 제작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간신 재산군이 보낸 자객들로 인해 뚜껑이 손상되고 말았습니다. 그 때문에 연지영의 팀은 제 시간에 반드시 압력솥 뚜껑을 가져오겠다고 약속한 장충성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잔뜩 긴장한 봉식 셰프가 연지영에게 다급히 묻습니다. 만약 뚜껑이 제때 도착하지 않으면 어쩌시렵니까? 이 말을 들은 연지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괜찮아. 그럴 경우를 대비한 두 번째 방법이 있어. 즉, 이번 라운드의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이미 플랜 B까지 준비해 두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 플랜 B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침 장충성이 정면에서 걸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충성의 손에 들려있는 압력솥 뚜껑을 본 순간 연지영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뚜껑이 도착하자 조선팀은 곧바로 전력을 다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연지영은 먼저 닭 속에 인삼을 채워 넣고 압력솥에 넣습니다. 그 다음 물을 붓고 장충성의 마을에서 가져온 10가지 약재를 물에 섞어 넣습니다. 그리고는 솥의 뚜껑을 닫고 은은한 불 위에서 조리를 시작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압력솥이 존재하지 않았기에 조선팀의 낯선 솥을 본 신하들과 명나라의 요리사들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잠시 후 압력솥에서 희미한 쉭 하는 소리가 흘러나오자 모두가 깜짝 놀라며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세 번째 라운드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조선과 명나라 두 팀의 탕이 모두 완성된 것입니다. 심사관인 이헌 임금과 유건 사신은 먼저 명나라의 탕을 맛보았습니다. 기대한 대로 훌륭하고 맛이 깊었습니다. 조정 대신들 또한 명나라 요리사들의 솥국이 뛰어나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조선의 차례. 이헌 임금과 유건 사신이 연지영의 탕을 맛보자 두 사람의 눈이 커지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치 천상의 꿀을 맛본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임금도 사신도 대신들도 이렇게 놀라운 맛은 처음이었습니다. 압력솥으로 끓여낸 이 탕은 그야말로 신비로운 맛을 자아냈습니다. 비록 마음은 내키지 않았지만 유건 사신은 조선팀에게 만점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조정이 연지영의 솥국을 극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조선팀은 세 번째 라운드의 승자로 선언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연지영과 그녀의 팀, 그리고 조정 대신들은 환호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라운드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곧 이번 대회의 최종 우승을 의미했습니다. 이헌 임금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곧 유건사신이 모두를 충격에 빠뜨릴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유건사신은 이헌 임금을 향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놀이 같은 경쟁은 충분합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요. 이에 이헌 임금이 대답했습니다. 좋다. 말해보라. 유건사신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내 요구는 여전히 같습니다. 조선의 처녀 50명을 선물로 바치고 인삼의 양은 지난번보다 2배로 늘려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조정은 삽시간에 술렁이며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헌 임금은 예전과 다름없이 단호하게 유건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유건사신은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조건을 바꾸지. 왕의 요리사 연지영을 선물로 내놓아라. 그러면 나머지는 모두 잊어주지. 이 말이 떨어지자 이헌 임금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이헌 임금은 본래부터 조선의 전통인 여인들을 선물로 바치는 관습에 반대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건사신이 감히 왕의 요리사 연지영을 요구한 것입니다. 분노에 휩싸인 이헌 임금은 칼을 뽑아 유건사신의 목에 겨누었습니다. 조정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유건사신은 이헌 임금의 행동에 크게 불만을 품고 병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어서 저 연지영을 잡아라. 그러나 이곳은 이헌 임금의 궁궐이었습니다. 곧바로 조선의 병사들이 앞으로 달려나와 연지영을 지키며 방패를 이루었습니다. 이헌 임금은 여전히 유건사신의 목에 칼끝을 겨눈 채 자신의 병사들이 유건의 군사들 앞을 가로막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유건사신이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그대는 명황제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가? 이 배신에 대해 엄청난 벌을 받을 줄 알아라. 이에 이헌 임금 또한 크게 외쳤습니다. 명황제께서 그대가 조선의 여인들을 곡물로 끌고 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 내 이해로는 그대는 황제의 눈앞에서 이런 짓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니더냐. 유건사신은 비웃듯 대꾸했습니다. 정말로 명황제께서 그대의 말을 믿으실 것 같으냐? 그러자 이헌 임금은 더욱 격분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황제께서 믿지 않으셔도 상관없다. 하지만 그대는 결코 왕실의 요리사를 데려갈 수는 없다. 모든 것이 강목주와 재상군의 계략대로 흘러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대비마마 곧 이헌 임금의 할머님이신 대왕대비께서 조정에 들어서셨습니다. 대왕대비 마마께서 큰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다 무슨 총흑이더냐? 이어 유건사신을 바라보며 꾸짖으셨습니다. 감히 우리 조정에서 우리 백성에게 칼을 겨누다니 어디서 그런 무엄을 배웠느냐? 유건사신은 대비마마를 존경하는 마음에 목소리를 낮추며 대답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하의 경솔한 행동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조선의 미래가 과연 안전한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러자 대왕대비께서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조선의 미래는 그대가 염려할 바가 아니다. 그대가 걱정할 일은 따로 있지. 이제 때가 되었으니 물러가거라. 그러나 유건사신은 비웃으며 대꾸했습니다. 나는 내 뜻으로 이곳에 왔고 내 뜻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무도 그대조차 나를 명할 수 없다. 이에 대왕대비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이걸 한번 보거라. 대왕대비께서 유건사신에게 한 장의 서신을 내주셨습니다. 유건사신은 그것을 받아 읽더니 눈빛이 흔들리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부끄러운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편지는 바로 명황제로부터 온 조칙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유건사신은 조선에서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말고 어떠한 작별 예물도 받지 말고 즉시 귀국할 것이라는 엄격한 명령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건사신은 매우 당황한 표정이 됩니다. 놀란 눈으로 대왕대비를 바라보며 묻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대왕대비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십니다. 조선 전하의 가문과 명황제 사이의 관계를 조금이라도 살펴보셨다면 좋았을 것을. 이어 대왕대비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라도 물러가거라. 그렇지 않으면 명황제가 노하실 것이니 이 말을 들은 유건사신은 얼굴이 붉어지고 부끄러워하며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퇴장합니다.
조정 안에는 다시 한숨과 안도의 기운이 퍼집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이헌은 대왕 대비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대왕 대비 덕분에 전쟁은 시작되기도 전에 막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 앞으로의 에피소드에서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자신의 어머니를 죽인 원수라고 생각했던 할머니, 즉 대왕 대비께서 사실은 이헌의 어머니를 해치지 않았으며 이헌의 적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친구들, 영상을 만드는데 이렇게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데도 아직 좋아요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이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꼭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안녕?